회장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이번에도 전 회장님이 되겠네. 전 회장님은 너무 독단적이라는 말들이 있던데요. 저번에 입주민 단톡 만들자 했는데도 뭐 그것보다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자고 해서 입주민들 반응이 영 그랬잖아요. 결국 회장님 뜻대로 카페를 만들었는데 활성화는 안 되고. 그래도 우리 아파트 초대장부터 하시면서 얼마나 살기 좋게 만들었는데. 오상철 저 사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싹싹하게 일도 잘하게 생겼던데요. 사람이 깨어 있어가 뭐 회장에도 잘하겠던데. 뭐 누가 회장이 될지는 투표해보면 알겠지. 당선을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, 회장님.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. 백일동 대표님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잘 모르는 부분, 소통 부분도 많을 텐데 옆에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가 뭐 도움이 된다고. 젊은 사람이 알아서 잘 하겠지. 자, 먼저 올라가겠습니다. 뭔가 좀 불만이 있는 상황이네요. 회장직을 계속 맡아오시다가 좀 섭섭하신가 봅니다. 그러신가 보네요.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. 저는 관리사무소 온 김에 외벽 보수 공사랑 입주민 민원들 몇 건 있어가지고 상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. 예, 그러세요. 그 외벽을 보니까 칠이 많이 벗겨졌더라고요. 와, 화단에 쓰레기 투기며 담배 꽁초며 너무 심하네. 관리사무소에 공지문 좀 게시하라고 해야겠다. 아파트 외벽 도색도 좀 싹 새로 해야겠고. 안녕하세요, 동 대표님. 아, 예. 오늘 저녁에 입주민 대표 회의 있는 거 아시죠? 예, 압니다. 이 회의 때 의논 드리긴 하겠지만 이 아파트 화단에 조경수도 좀 보충하고요. 아파트 외벽 도색 한 지가 좀 됐죠? 내가 처음 회장 됐을 때 한 번 했는데 보니까 칠이 많이 벗겨졌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주기도 된 것 같고요. 뭐 아직 안 해도 되겠구만. 괜히 관리비만 올라가지. 아니, 그래도 자, 나중에 회의 때 이야기합시다. 네, 들어오세요. 아직도 못마땅한 표정이시네요. 3대 입주자 대표 회장에 낙선한 이동춘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주도하는 회의나 일에 있어서 사사건건 반대하며 진행을 방해했습니다. 참. 어제 회의 때 회장이 엘리베이터에 전자 게시판을 설치하자나 뭐라나. 게시판이 있는데 뭐 한다고 또 새로 합니까? 그러니까 내 말이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전자 게시판이라면서. 안 그래도 요즘 전기세가 많이 올랐는데 그거 설치하는 비용이랑 전기세는 어디서 나가겠어요? 다 관리비에서 나가지. 쓸데없이 화단에 나무 더 심는다고 관리비 쓰고 회사 투마는. 그러고 보니 요 매달 사이에 관리비가 너무 올랐던데요. 내 말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업체 사람들한테 뭐 얻어먹은 게 있는 건지. 진짜요?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안 받는데. 다른 입주민이 밖에서 업체 사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회장이 같이 밥 먹는 걸 봤다고 하던데. 그래요? 달리는 소문에 그렇더라고. 아니 막말로 아니 땡 굴 때 연기 나겠어요? 회장 당선되고 또 말이 많은데. 아유, 우리 전 회장님 억울해서 어쩝니까? 억울할 게 뭐 있습니까? 나야 뭐 우리 아파트만 잘 되면 그만이지.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회장 못 쓰겠네. 그러니까 관리비라고 너무 생각 없이 쓰고 말이야. 그게 다 우리 입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는 피 같은 돈인데 맞습니다. 맞지? 입주민이 무슨 호구인 줄 아나?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관리비 못 내겠습니다. 그렇네. 관리비가 올라도 우리 입주민들이 계속 내니까 막 올려도 되는 줄 아는갑다. 저기 있잖아요. 지금 우리 회장님이 관리비도 마음대로 쓰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갑자기 같은데.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어요. 회장님, 입주민들 관리비 미납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. 예? 관리비가 미납됐다고요? 예,
101동은 거의 다수 세대에서 안 내고 있고요. 관리비가 안 들어와서 경비분들 월급이랑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. 회장님, 그 소문 들었어요. 무슨 소문이요? 이 회장님 당선되고 관리비 급증했다고 이 뭔가 선정 업체들이랑 짜고 올렸다. 아니, 회장 당선된 것도 부정선거한 거다.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네? 부정선거라니요? 저 그런 적 없습니다. 업체들이랑 짠 적도 없고요. 그렇죠. 네. 아파트 보수랑 조경 정리한다고 뭐 관리비가 오르긴 했지만 결의나 회계 다 투명하게 공개 처리했습니다. 업체랑 짠 적도 없고요. 이게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비 내지 말자는 세대들도 있는 것 같고. 와, 진짜 너무 잘하시네. 일단 알겠습니다.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? 동 대표님, 대표님하고 101동 대다수 세대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. 부정하게 관리비가 올랐는데 바보도 아니고 누가 내겠습니까? 부정하게라뇨, 대표님. 지금 회장님 평판에 대해서 말 나오는 거 몰라요? 입주민들이 다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 거잖아요. 당신이 회장되고 난 다음에 관리비가 얼마나 올랐어요? 업체들이랑 짜고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속셈 누가 모를 줄 압니까?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관리비 못 냅니다. 아시겠어요? 아니, 대표님. 아, 진짜 너무하네. 사태는 제가 손써볼 겨를도 없이 심각해졌습니다. 회장님, 관리비 미납 세대가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. 회장님 때문에 관리비 안 낸다는 세대가 많은데 진짜 업체랑 뭐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저 진짜 회계 처리랑 다 투명하게 했습니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어쩌실 겁니까? 관리비 미납 세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. 나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. 네, 없던 일이 뭔가 있는 것처럼 소문이 나고 소문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 정말 억울한 상황이네요. 그렇죠. 이게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네. 이제 빠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 정리합니다.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20호입니다. 로이어 아파트에서 3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겸 관리인을 선출했는데요. 2대째 회장을 연임한 이동춘 씨를 제치고 오상철 씨가 당선됐습니다. 오상철 씨는 회장으로 취임 후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. 그런데 낙선한 이동춘 씨가 사사건건 오상철 씨가 주도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급기야 오상철 씨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문을 냅니다. 그리고 오상철 씨가 회장이 된 후 관리비가 급증했다면서 업체와 짜고 관리비를 부당하게 올렸으니 관리비를 내지 말자고 입주민들을 선동했는데요. 그렇게 다수 세대가 관리비를 내지 않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상철 씨는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. 지금 이 사건의 갈등의 서막은요.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인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이에 대한 좀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까? 네,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입주자들의 보통, 평등,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이 대표자를 선출합니다. 그리고 이 아파트는 한편으론 집합 건물이기도 하거든요. 네.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합 건물 관리단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 하는데 그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단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받게 됩니다.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만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입주자 대표회의랑 아까 말씀하는 그 관리단, 그게 엄격히 다른가요? 나누어져 있나요? 네, 이거 엄연히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. 입주자 대표회의는 말 그대로 이게 입주자들이 동별 대표자를 뽑고 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이 전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인데요. 네. 이 집합 건물 관리단은 건물의 이제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집합 건물의
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이고 이 관리 규약과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이 관리인을 선출하는 구조입니다. 네. 이 두 단체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르고요. 실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이 성질도 겸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드라마 사라에서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오상철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요. 이 관리 규약이나 입대위 관련 규정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이 로이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질을 함께 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집합 건물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. 그러니까 이 오상철 씨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자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을 관리인이기도 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 회장이자 현재 백일동 동대표인 이동춘 씨인데 이분이 이제 오상철 씨가 부정선거로 선출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네, 이 부분도 제가 사전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요. 오상철 씨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아마 이동춘 씨가 초대 2대 회장이었잖아요. 예. 자신이 이제 연임하지 못하게 되니까 불만을 품고 이런 헛소문을 낸 것으로 의심됩니다. 근데 이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하셨는데 투표를 한 지는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. 그렇다면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 잘 치루어진 합법적인 선거라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? 네, 이게 회의록을 보니까요. 이 투표에 관한 자세한 상황이 잘 나와 있었거든요. 네. 또 투표 용지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했습니다. 투표 절차도 보통, 평등,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에 잘 따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. 요즘은 이제 관리 규약에 따라 이 회의 과정이나 이 투표 절차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네. 예.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로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 회의 과정, 개표 과정을 모두 잘 녹화를 해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잘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까요. 이 아파트, 이 집합 건물 대표자를 선출할 때는 가급적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네, 그렇네요. 자, 그렇다면 지금 이동춘 씨가 헛소문을 흘려서 입주민들을 선동한 건데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? 당연히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이동춘 씨는 이 근거 없는 이제 허위 사실로 오상철 씨의 명예를 훼손한 건데요. 이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되고요. 네. 그리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 그 회장인 오상철 씨에게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도 보이던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업무 방해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명예훼손에 업무방해도 있지만 또 네.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이동춘 씨가 관리비를 내지 말자라고 선동을 하면서 다수의 세대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위탁업체도 지금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지금 관리비 미납 문제 해결이 제일 시급해 보입니다. 이 관리비를 미납한 이 세대들이 이 부정하게 관리비가 인상됐다 이런 소문을 듣고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. 예. 다행히 오상철 씨는 관리비를 징수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각종 활동에서 그 여러 근거를 잘 남겨두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. 네. 회계 처리도 굉장히 투명하게 한 것으로 보였어요. 그러니까 오상철 씨는 이동춘 씨 그리고 이 이동춘 씨와 그 같은 이 선동하고 있는 박선자 씨와 같은 그런 주민들이 이 선동한 일부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네.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제가 쭉 이후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못하겠다. 너무 집중이 안 되네요. 예.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오상철 씨가 관리비 미납 세대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까 위탁업체 대표 김만덕 씨가 일은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이게 관리업체, 그러니까 위탁관리업체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? 네, 이 집합 건물의 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제 관리단에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관리인은 각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수령하고 관리할 수 있고 또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회 행위를 모두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오상철 씨가 관리단의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. 다만 이제 매우 예외적으로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매우 예외적이라면 어떤 경우입니까? 관리단이 이제 제대로
구성되지 않은 경우인데요. 예. 뭐 예를 들면 신축 집합 건물인데 분양사나 시행사 등이 이게 부도가 나서 관리단을 제대로 결성할 수 없었고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위탁관리업체가 나서서 관리 행위를 한 경우라면 네. 법원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관리업체가 직접 구분 소유자들에게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. 아니면 이제 관리단에서 관리업체에게 관리비 청구 등 이런 권한을 다 규약으로 위임한 경우라면 관리업체가 또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하지만 이제 드라마 사례 이 로이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단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관리 규약에서 김만덕 씨 관리업체에게 그 관리비 청구 권한을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이제 관리비 미납 청구 소송 문제는 오상철 씨가 대표자로 된 관리단만이 원고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이 관리비 미납에 대한 소송 또는 뭐 법적 조치를 할 때 유의해야 될 점,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? 당연히 있죠. 이 관리비, 일반 관리비, 뭐 청소비, 경비비 이런 것들은요 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. 네. 이 간혹 관리비가 이게 눈덩이처럼 연체 미납됐는데 3년의 소멸시효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. 네, 자 연체되거나 미납된 관리비, 일반 관리비, 청소비, 경비비 등은 3년이 지나면 못 받으니까요. 3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오상철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릴게요. 네, 오상철 씨. 우선 이 관리비 미납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니까 관리단의 이름으로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김만덕 씨 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권한이 없어 보이니까 이 부분은 헷갈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동춘 씨로 인해서 주민 선동 등 여러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. 이동춘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,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아파트 등 집합 건물 관리단에 관한 분쟁은 사실 매우 첨예하고 복잡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잘 결정하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.